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이밍 특허사무소의 최광희 변리사입니다. 경남대학교 김승현 교수님으로부터 외국인 명의 특허 출원 관련한 1시간 정도 강의 섭외를 부탁받아가지고요. 어, 지금 아마 경남대학교에 유학 오신 외국인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고, 학생들이. 그 학생들이 아마 특허 출원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아마 수업을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서식 작성기나 특허로에서 출원서를 간단히 작성해서 특허청에 출원을 실제로 해보는 그런 것들 뭐 진행을 하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명세서도 직접 이제 써보는 거 특허 청구범이라 아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외에 이제 외국인들은 특허 출원할 수 있느냐? 한국에 직접? 가능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 보통은 이제 외국인은 외국 해당 나라의 특허를 출원하고 파리 조약이라는 조약에 보면 우선권 제도로 해가지고 일정 기간 내에 동일한 특허 출원된 발명을 대한민국에 출원하면 출원 일자가 중요하거든요.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선출원주의 원칙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출원 일자를 해당 외국의 날짜로 땡겨주는 그런 제도를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해당 국에 이제 사실은 이제 명세서라는 거는 일반 개인들이 써가지고 특허를 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마 이제 뭐 학교 교육 과정이니까 이런 게 있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뭐 할 텐데 전문적인 영역의 일이다 보니까 보통은 이제 특허 사무소에 위임을 합니다. 그냥 가령 이제 미국이다. 그럼 미국에 있는 특허 사무소에 변리사에 위임을 해서 명세서를 작성하고 청구 범위를 작성해서 출원을 하면 그게 이제 파리 조약에 의한 우선권 제도에 의해서 우리나라에 이제 대한민국의 특허 독립의 원칙상 각 나라마다 등록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들어오면 이제 그거를 이제 한국의 변리사가 대행해 주는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나라의 외국인이 어, 대한민국 국어로 작성된 명세서에 출원서의 명세서를 첨부해가지고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하느냐, 그거 조금 절차가 복잡한데 거기에 대해서 1시간 정도 그 절차적인 면에서 주의할 부분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명세서 작성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명세서를 특허법에서 요구하는 소정 특허 요건을 만족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하는 시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우수 특허 사례를 가지고 간단한 발명이지만 상업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돈이 되는 특허들이 어떤 게 있는지, 어떻게 개발했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외국인 명의 특허 출원 전략이고요. 콘텐츠의 순서는 이렇습니다. 대한민국 특허와 외국인, 그 다음에 이제 특허의 개념 및 특허 요건, 특허 출원 및 등록 절차, 우수 아이디어 발명 성공 사례를 설명하고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특허 외국인. 외국인도 대한민국에서 직접 출원하여 특허 등록을 받을 수 있나? 예, 받을 수 있습니다. Yes, but 절차가 좀 더 복잡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같은 경우에 신분증인 뭐 주민등록증이나 아니면 운전면허증 이런 것들을 통해서 특허 출원하려면 아마 여러분들 뭐 실습해서 아시겠지만 특허 고객 번호를 부여받아야 되거든요. 특허청에서 어떤 그거를 할 때 뭐 대한민국에 살면 주민등록증, 뭐 운전면허증 발급받듯이 특허청에 소정의 출원이라든지 기타 절차를 행하기 위해서는 특허 고객 번호, 예전에는 출원인 코드라고 했는데 그걸 발급을 받아야 됩니다. 그 발급 받으려면 신분증상의 인적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되는데 외국인은 주민등록증이 없잖아요. 운전면허증이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외국인들은 외국인 등록증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대한민국의 뭐 그
체류 자격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영주하면 F5 뭐 있고 뭐 학업을 위한 그것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 보면은 뭐 외국인 등록번호라든지 성명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뭐 해당 그 외국인의 국가라든지 그다음에 체류 자격, 체류 지역이 있거든요. 이런 인적 정보들을 그대로 그 출원인 코드를 부여받는 특허 고객 번호 신청, 그거 아마 절차 여러분도 해보셨을 건데 거기에다 기재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게 좀 어렵다는 거지. 그것만 되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실제 거의 이런 거는 잘 안 합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도 거의 없고 최근에 특허는 아니고요. 중국 분이신데 대한민국 그 남편하고 이제 결혼을 했는데 아직까지 이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신 분은 아니고 영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는데 상표를 중국집을 운영하시는데 상표를 이제 와이프분 그러니까 중국 분 명의로 등록 받으시고 싶다고 이거 의뢰가 와가지고 저희도 이게 이제 이걸 하려면 출원인 코드를 발급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출원인 코드를 발급받는 방법이 중요했는데 모든 건 대한민국은 너무 잘 돼 있어요. 이게 뭐 전자출원 제도라든지 그 궁금한 게 있으면 1544-8080 특허청에다가 전화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해당 저기 상담사가 상세히 알려줍니다. 외국인이면 언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이해를 잘 못하거나 이런 문제가 있을 수는 있는데 저도 가끔 일을 하다가 모르면은 전화를 해가지고 확인을 하거든요. 그거 좀 절차가 복잡하지만 그거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뭐 대한민국에서 특허를 받으려면 외국인의 지위, 특허권은 재산적 권리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무형의 재산권을 가질 수 있느냐? 이게 이제 특허 독립의 원칙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특허에 관한 국제조약 파리 조약입니다. 파리 조약. 아까도 말했죠. 원칙적으로 기본적으로 내 외국인 평등의 원칙이 적용이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뿐만 아니라 파리 조약 당사국 국민도 대한민국에서 직접 출원을 통해 특허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타 산업재산권, 뭐 실용신안이나 상표 디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호혜평등의 원칙상 해당 국가에서 그 외국인한테 자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인정해 주면 우리나라도 인정해 줍니다. 그냥 파리 조약에 가입한 나라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 유학을 오신 분이나 이러시면은 대부분 파리 조약에 가입된 나라이기 때문에 외국인 등록증만 있으면 특허 고객번호 부여받아 가지고 특허 출원을 할 수 있고 특허권을 향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 조약 우선권 주장 제도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간접적으로 외국에 대한 대한민국 특허를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요 후술할 건데 방금 아까 설명했듯이 직접 대한민국의 외국인이 특허 출원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뭐 국내에 이제 뭐 거주하고 계시는 외국인이 만약에 이제 발명한 경우에는 바로 말했듯이 이제 직접 출원을 통해서 등록을 받을 수 있는데 통상적으로 저희가 일하는 거는 뭐 미국이든 유럽이든 일본이든 중국이든 그러니까 해당 나라의 변리사들과 코옥을 합니다. 그래서 해당 나라에서 외국인이 해당 국에다가 특허 출원을 하고 그거를 이제 그 의뢰를 하면 그러니까 해당 국의 변리사가 저희한테 의뢰를 하면 저희가 해당 국의 변리사한테 필요 자료를 받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을 대행해 주죠. 그러니까 외국인이 있으면은 해당 국의 변리사, 그 다음에 이제 자국의 우리나라의 변리사 이렇게 두 명이서 특허 등록을 대행해 줍니다. 그 통상적으로 그러는데 지금은 그거 아니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지금 아마 수업 자체가 변리사들이 이런 걸 대행해 주는 게 아니고 본인이 직접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거 있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외국인도 그러니까 특허 독립의 원칙상 대한민국 직접 출원해서 등록을 받을 수 있다. 이거 설명을 드렸고요. 이런 그 특허뿐만 아니고 산업재산권이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특허하고 실용신안은
뭐 발명 고안인데 이거 뭐 대발명 소발명이라고 하는데 거의 비슷해요. 특허는 발명, 고안은 뭐 소발명 정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요 소정의 등록 요건이 있어요. 뭐 신규성, 진보성, 산업성. 자, 심사를 통해서 해줍니다. 그다음에 이제 권리 범위가 등록 특허 청구 범위, 실용신안 청구 범위에 따라서 판단을 받고 존속 기간이 특허는 20년, 실용신안은 10년 보호돼요. 디자인은 물품에 나타난 외관을 보호하는 거고요. 상표는 트레이드마크입니다. 그러니까 상품의 식별 표지를 보호하는 겁니다. 이것도 뭐 각각의 등록 요건이 있고 그 다음에 심사주인데 디자인은 일부 무심사가 있긴 해요. 이거는 워낙 유행성이 강하기 때문에 최근 뭐 특허청에서 심사해서 등록받는데 한 2년 걸리는데 디자인은 바로 유행했다가 사라지는 경우 많으니까 이 무심사를 통해서 등록을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빨리 등록을 받아서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요것도 출원일로부터 20년입니다. 요거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은 소멸합니다. 소멸. 일정 기간 다 하고 나면 권리가 소멸돼요. 그래서 누구나 쓸 수 있게 하는데 요거는 아닙니다. 10년 단위로 갱신을 해줍니다. 그래서 상표는 갱신만 하면 계속 보호한다. 코카콜라 이런 건 계속 보호받고 있죠. 유명 상표들은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외국인이 직접 특허청에다가 발명이나 고안 디자인 상표를 출원해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소정 기간 내에, 보호 기간 내에 상표는 갱신하면 10년 단위로 갱신하면 영구 보호도 가능합니다. 또 재산권이기 때문에 양도 다른 사람한테 이전을 하거나 상속 뭐 자식들한테 이렇게 물려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외국인 출원서 예시를 보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아마 이거 서식 작성기에 작성을 하면 이런 형식으로 될 거예요. 뭐 서류명은 특허 출원서고 참조 번호는 그냥 뭐 자기가 참조하려고 하는 거 출원구분에 특허 출원. 여기에 보면 이제 출원인의 명칭하고 특허 고객 번호라는 게 있거든요. 명칭은 그 출원인의 성명인데 특허 고객 번호상에 부여받은 한글 거기다가 입력했던 한글 이름 입력하면 되고 특허 고객 번호가 요렇게 됩니다. 이게 지금 뭐 1로 시작하거나 뭐 9로 시작하면 뭐 1은 개인이고 9가 그 법인이었나? 그런데 제가 발급받아 보니까 외국인은 6으로 시작해요. 6, 그 다음에 2024년에 발급받았으면 2024, 그 다음에 여기가 6자리 한 자리 해가지고 뒤에가 7자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요거를 기재해 넣어야 되는데 요거를 기재하기 위해서는 특허 고객 번호를 부여받아야 되고 그것도 발급받는 법 아시죠? 특허로 해서 발급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때 이제 외국인 등록증이 있으면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뭐 발명의 국문 명칭, 영문 명칭 넣을 거고 이거는 그 출원 서식 작성기나 이런 걸 통해서 출원서의 명세서 파일을 첨부를 하면 자동으로 이건 생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발명자는 출원인과 발명자가 같으면은 그냥 이거는 뭐 특허 고객번호 그대로 넣으면 되는데 발명자가 다른 경우고 특허 고객번호가 없으면 발명자는 특허 고객번호 부여 안 받아도 되거든요. 부여 안 받아도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한글 이름 입력하고 한글 이름 입력하시면 되고요. 한글 이름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 외국인 등록증 상에 는 한글 이름이 없죠. 그러니까 통상적으로는 뭐 우리나라에 왔을 때 한글 이름이라면 외국의 이름을 그러니까 소리 나는 대로 하거나 아니면 뭐 비슷하게 뭐 이렇게 그거 하는데 중국식 발음 같은 경우에는 중국 한자를 중국 사람이 발음하는 거를 한국 사람이 한자를 읽어서 발음하는 거랑 다르잖아요. 뭐 중국인 같은 경우는 중국식 그 발음 그걸로 안 하고 한자에 그걸로 해가지고 뭐 그렇게 했거든요. 뭐 그렇게 해가지고 뭐 등록을
그거 할 때, 고객번호 입력할 때 한글 이름을 입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문의 영문 표기인데, 영문은 이제 외국인이면 외국인 등록증상 영문 이름 있잖아요. 그거 입력하면 돼요. 주민등록번호는 외국인 등록증상의 등록번호가 앞자리가 6자리, 뒷자리가 7자리, 이거 똑같습니다. 그 주민등록번호랑. 그러니까 이걸 이제 주민등록번호에 해당하는 번호를 발급해 준 거기 때문에 이 주민등록번호에는 외국인 등록증상 등록번호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우편번호나 주소는 여기 이제 체류지 있잖아요. 외국인 등록증상에 체류지를 기재하시면 되고, 출원 언어는 뭐 국어로 하시면 되고, 한국어. 그 다음에 심사 청구, 이 심사를 통해서 등록을 받고자 하면 심사 청구를 하셔야 되고, 취지 위와 같이 특허 청구에 제출하면 이건 그냥 생성되고, 수수료는 출원료가 46,000원에 뭐 가산하면 가산료 붙고 이러는데 심사 청구료는 항당 나옵니다. 그래서 뭐 이게 6항이면 뭐 47만 2천원에가 합계 51만 8천원인데, 통상 개인으로 출원하면 70% 감면인데 학생인 경우에는 아마 감면이 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만약에 이 첨부 서류에 학생 같으면은 뭐 나이인가 그걸로 해가지고 25세인가 미만이면 85%까지인가 뭐 될 텐데, 그거 넣으면 자동으로 생성되거나 필요하면 여기에 첨부 서류로 증빙 서류를 입력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보면은 여기에 보면 외국인 등록증 상에 그걸 이용해가 특허 고객 번호를 발급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게 어떻게 되냐면 이렇습니다. 특허 고객번호 통지서는 요건 발급받은 건데, 요걸 발급을 받아야 여기 특허 고객번호가 나와요. 특허 고객번호가 요거를 기재 앞에 보면 기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 고객번호를 기재를 하도록 그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발급받아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성명이 이제 한글, 그러니까 한글은 방금 설명했죠. 뭐 소리 나는 대로 그 영문 이름을 적든지 영문 표기식 이름을 적든지 뭐 그거를 하는데, 그다음에 이제 영문 성명 요 기재합니다. 한글 영문 성명 두 개 기재해야 돼요. 주민등록번호는 아까 말씀드렸죠. 그거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출원인 구분에 여기 외국 자연인 넣어야 되고, 자연인이라는 게 개인을 말합니다. 뭐 사업자 등록번호는 없는 거고, 전화번호, 핸드폰 번호 기재하시면 되고요. 이메일 주소 있으면 기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거소 체류지 적으시면 돼요. 여기도 한글 영문으로 주소지 적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이제 인감회가 도장, 외국인 경우에는 이게 아마 서명도 될 거예요. 서명을 스캔해 가지고 이렇게 붙이시면 되거든요. 사인 또는 도장 있죠. 도장을 이렇게 첨부로 해가 제출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개인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게 없으면 아마 바로 발급되는 걸로 아는데, 한국인이면, 외국인인 경우에는 시간이 좀 걸리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예전에, 지금은 이제 바로 발급되는 그 시스템을 갖춰놨는데 외국인도 그렇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이 분은 한 2, 3년 전에 발급을 받으셔가지고 그때는 바로 안 나왔거든요. 근데 이렇게 발급을 받아야 앞에 그 출원서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등록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외국인 등록증 가지고 계시면 대한민국에 특허 출원해 가지고 등록을 받을 수 있다. 특허 고객번호 통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출원을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뭐 형식적으로 이제 서식 작성기로 작성하는 거는 특허 고객 번호만 부여받으면 나머지는 그냥 기타 입력이기 때문에 출원서 작성하는 데 문제가 없어요. 근데 명세서라는 건 제가 지금 변리사로서 20년 정도 일을 하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학생들이 써가지고 특허를 받을 수 있다? 아닙니다. 그 특허 요건이라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말로서 설명해. 더군다나 외국인이면 더 어렵겠죠. 대한민국 대학생들도 받기가 어려운데. 근데 이제 이게 뭐냐? 대한민국에서 요구하는 특허 요건이나 특허 개념이 거의 뭐 다른 나라에도 비슷하게 적용이 됩니다.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알아두시면은 좋다. 그래서 나중에 혹시나 뭐 본인이 직접 쓰거나 특허사무소에 의뢰해 가지고
특허를 진행할 때도 이런 것들이 특허를 받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은 좋으실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요거를 이제 강의를 하려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특허의 개념하고 특허 요건입니다. 그러니까 등록 요건인데 특허는 등록받으면 독점 배타적 효력이 생깁니다. 독점이라는 건 특허권자만 실시할 수 있다, 사용할 수 있다는 거고, 배타는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 제3자는 쓸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침해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뭐 독점 배타적 효력이라는 게 굉장히 그 막강한 효력이기 때문에 이거 그냥 아무 발명이나 특허를 내주지 않습니다. 보호받을 수 있는 가치가 있는 발명만이 특허의 대상이 되는데 그 이제 특허 요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돼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특허와 아까 실용신앙인데 같은 거라고 보면 됩니다. 이제는 차이가 없습니다. 특허법상 발명은 자연 법칙을 이용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술적 사상이어야 됩니다. 아이디어를 창작, 만들어낸 것이어야 되고 고도해야 됩니다. 요게 이제 특허법 2조 1호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요게 이제 뭐 물건 발명일 수도 있고 방법일 수도 있고 발명이 그렇습니다. 그거는 물품성이 요구됩니다. 요거는 방법을 특허받을 수 있는데 방법은 실용신안으로 못 받아요. 이거 왜냐면 물품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두 개의 차이가 있습니다. 등록 시까지 통상적으로 보통 15개월 더 걸립니다. 지금 심사가 적체가 돼가. 그러니까 빨리 해달라고 우선 심사 신청을 하면 한 3 내지 6개월 만에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특허와 동일합니다. 소유기간은. 아까 권리존속기간이 등록일로부터 해가 소멸이 출원일로부터 20년이고 요거는 출원일로부터 10년이 됩니다. 요 둘 간의 차이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발명을 보호합니다. 특허는. 발명은 뭐냐? 자연법칙을 이용해야 자연법칙 이용 안 하면 안 되고 기술적 사상, 아이디어를 구체화해야 돼요. 창작으로. 그러니까 창작이라는 거 만들어내 없는 거를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있는 건데 못 찾은 걸 찾아낸 발견하고는 다릅니다. 발견은 원칙적으로 특허법에서 보호하지 않는데 용도 발명이라 해가지고 보호해 주는 게 있긴 해요. 그 발명의 종류에는 이제 기본 발명, 없는 건데 만들어낸 거, 아예 없는데 개량 발명은 기본적으로 무슨 발명이 있었는데 거기서 추가해서 개량을 해서 만든 발명입니다. 그러니까 컴퓨터 없는데 컴퓨터를 만들어냈다. 전화기 없는데 전화기를 만들어냈다. 이런 거고요. 개량 발명은 뭐냐? 연필은 있는데 연필이 단면이 동그라면 굴러서 잘 떨어지면 앞에 연필심이 깨지잖아요. 부서지잖아요. 그러니까 육각, 각도를 줘가지고 잘 구르지 않게 만드는 거, 이런 거. 그 다음에 지우개 달린 연필. 연필만 쓰면 지우려고 하면 지우개 맨날 찾다가 일 다 보죠. 근데 이렇게 지우개 달린 뒤에 연필이다. 의자도 처음에는 이제 그냥 엉덩이 받침 부분만 있었는데 앉아 있으면 허리가 베기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등받이를 만든 의자, 이런 것들이 개량 발명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건하고 방법 발명이 있는데, 물건 발명은 발명이 물건에 화체화되어 있는 거, 물건에 녹아 있는 걸 말하고, 방법 발명은 이거는 이제 무슨 뭐 제조 방법이라든지 음식을 만드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요. 이런 것들이 방법이에요. 요거는 시간적 순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1단계 거쳐서 2단계 거쳐서 3단계 거쳐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시간적 순서가 있는 거예요. 아까 설명했듯이 용도 발명은 사실은 이건 발견입니다. 물건의 특정 성질을 발견하고 이 성질을 유용하게 이용하는 발명입니다. 특허법상 요거 물건 발명으로 규정을 하는데 이거 발견인데 사실은 보호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걸 찾아낸 게 굉장히 산업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하면 그걸 보호해 주는 겁니다. 의약품 발명이 많은데 요즘 뭐 당뇨병 치료제가 이제 개발을 했더니 지금 뭐 일론 머스크도 뭐 당뇨병 치료제 그 주사를 당뇨병 치료제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 이제
당뇨병 치료제를 투여하겠더니 혈당 조절이라든지 이런 것뿐만 아니고 살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이어트 약으로 특화해가지고 용도를 한정해가 만들어낸 거, 이런 것들 발견한 거, 이런 것들이 용도 발명에 해당합니다. 폐암 치료제인 이레샤라든지 백혈병 치료제인 글리백 이런 것들 다. 그다음에 비아그라, 시알리스 이런 것들도 다 그런 거예요. 첫 번째는 심혈관 치료제로 협심증 치료제로 만들어 놨더니 남성 성기능에 영향을 끼쳐가지고 그런 쪽으로 이제 특화에 대해서 만드는 이런 것들이 다 용도 발명입니다. 특허 요건을 보면 이렇게 돼요. 성립성, 산업상 이용 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선출원주의. 성립성은 아까 발명의 정의 규정 있죠. 자연법칙을 이용해서 만들어내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산업상 이용 가능성은 이게 산업 입법이기 때문에 산업 발전을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에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있어야 돼요.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없다. 공서양속에 반한다. 마약의 제조 방법 이런 것들은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등록을 안 해줍니다. 그 다음에 신규성은 발명이라는 건 새로운 사상의 창작이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움이 있어야 돼요. 그걸 신규성이랍니다. 그리고 창작 수준의 난이도가 있어요. 대부분 특허 출원하면 이 진보성, 종래의 기술로부터 얼마나 진보하냐, 창작 수준의 난이도가 있느냐에 따라서 특허가 되고 안 되고가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요건이 굉장히 중요하고 항상 저희가 특허 출원할 때는 이거를 따집니다. 여러분들이 명세서를 쓰면 이걸 못 맞춰요. 진보성이라는 요건을 만족을 못 시키거나 아니면은 문서 자체가 기재가 불비해가지고 기재 오류로 등록이 안 됩니다. 대부분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를 진보성이 있냐 없냐를 판단하는 게 변리사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출원 경합 시 처리 요건인데 아까 독점 배타적 효력이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동일한 발명의 범위 내에서는 한 명한테만 출원인한테 특허를 허용해 줍니다. 그럼 비슷한 발명 둘이 동시에 했다. 그럼 누구한테 특허를 해줘요? 둘 나눠주는 게 아닙니다. 한 명한테. 근데 한 명한테 주는데 먼저 출원한 사람.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파리 조약에서 조약 우선권 제도가 있는 거거든요. 직접 출원할 때는 외국인이 직접 출원할 때는 대한민국 특허청에 얼마나 빨리 출원하느냐 그거고 조약 우선권 제도에서는 일정 기간 내에만 외국에 출원했다가 대한민국 출원하면 대한민국에 언제 출원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 등록받을 때 일국 그러니까 외국에 언제 출원했냐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도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신규성이라는 요건은 새로움입니다. 새로움. 신규성이란 건 발명이 새로운 것을 갖춰야 되죠. 그러니까 출원 발명이 여기 청구항에 기재하는 건데 이것도 잘 기재해야 돼. 이거를 또 기재를 못 해가지고 등록 못 받는 경우 많거든요. 출원 발명이 출원의 이전에 공개된 발명, 공지 발명 또는 선행 발명, 선행 기술 인용 발명이라 하는데 이거하고 동일하지 않아요. 당연하죠. 새로운 걸 만들어낸 거니까 이 요건을 만족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진보성 설명했죠. 창작 수준의 난이도가 있어요. 진보성 없는 발명에 특허를 인정하면 저급한 특허권이 난립으로 인하여 오히려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될 수 있으므로 진보성을 요구합니다. 대부분 이걸로 거절이 돼요. 심사관들이. 이 진보성 창작 수준의 난이도는 어떻게 하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 보통 정도의 그 기술 분야에서 지식을 가진 자가 특허 출원 시에 앞에 이미 나온 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는 정도 되게 어렵죠. 이거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신규성은 딱 이거하고 동일하냐 안 하냐니까 구별이 가는데 진보성은 구별이 안 돼요. 심사관마다도 다르고. 이거는 일을 좀 많이 오래 해보면 이 정도는 특허를 받게 되니까 데이터가 쌓여야 되는 부분이라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진보성. 하지만 이 창작 수준의 난이도, 그러니까 창작 수준이 높아야 된다. 요거에 대해서는 이 요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출은주의. 동일 아이고, 오타가 났네. 발명입니다. 발명. 동일 발명의 추론이 경합하는 경우에 최우선 추론인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특허법 36조인데 디자인하고 상표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추론한 사람에게 권리를 허용해 줍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추론을 빨리. 1시간 빠른 특허 추론 벨 전화기. 그 벨 소리 뭐라고 해서 벨이 전화기잖아요. 죽어서도 이름을 남겼잖아요. 1876년 2월 15일 날 두 개의 특허 출원이 미 특허청에 옵니다. 전화기는 소리 에너지를 전류 신호로 바꾸어 가지고 전송을 하고 상대방이 그 전류 신호를 다시 소리로 바꾸면 그게 전화기의 원리입니다. 알렉산더 그라함 벨하고 엘리샤 글레이가 같은 날 1876년 2월 15일 날 1시에 접수하고 2시에 접수했어요. 선출원주의 원칙이니까 1시가 빠르죠. 그래서 이제 특허청 접수 직원이 증언하기에 알렉산더 그라함 벨이 빨랐다. 선출원주의 원칙상 독점 배타적 원칙상 특허권이 벨에게 부여되었어요. 벨은 죽어서도 이름을 남겼잖아요. 엄청나게 또 세상의 문명을 바꾼 계기가 된 거. 근데 엘리샤 글레이는 사라졌죠. 훌륭한 발명하는 것 못지않게 먼저 공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파리 조약 제도가 여기서 나오거든요. 파리 조약의 우선권 제도가. 그 특허 출원 및 등록 절차인데 뭐 출원 절차나 여러분들이 서류 작성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시면 돼요. 전자출원 대한민국 전자출원 굉장히 잘 돼 있기 때문에 전자출원하기 위해서 뭐 서식 작성기라든지 이런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이제 뭐 전자 그 명세서 작성기를 통해 가지고 이런 것들은 많이 해보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뭐 그다음에 특허로 같은 데서 이제 서치라든지 아니 그 고객 번호 받고 뭐 키프레스에서 서치하든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해 보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 개념적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고 아까 이제 뭐 특허 고객 번호 부여받는데 외국인 등록증이 필요하다 이런 것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특허 출원이 이제 국내 거하고 해외 거 이거는 이제 해외 출원은 뭐냐면 일국 출원하고 요걸 바탕으로 이제 한국에 요 일국은 외국입니다. 여기다 이제 한국에 출원하는 요 절차일 때 이제 해외 출원 많이 써요. 요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린 거예요. 특허 출원하면 요런 식으로 절차가 이렇게 흘러갑니다. 뭐 출원하면 출원서 이상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 후에는 18개월, 1년 6개월은 강제 공개랍니다. 발명 공개해가지고 제3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심사 청구를 하면 심사관이 심사를 해요. 일정 기간에. 그래서 등록 요건을 만족했으면 이렇게 등록 결정하고 돈 납부를 하면 등록이 됩니다. 특허증도 나오고. 근데 이제 이게 아까 말했듯이 신규성, 진보성 이런 요건 만족 못하면 바로 거절하지 않고 거절은 리젝트 하기 전에 의견 제출 통지, 오피스 액션이라고 하는데 요걸 줘요. 그러면은 2개월 이내에 뭐 의견서 하고 그다음에 이제 명세서를 보정을 해가 수정을 해가 제출합니다. 제출해서 거절 이유로 극복하면 여기로 갑니다. 등록 결정되고 등록되는데 안 되면 거절 결정됩니다. 그러면 이게 3심 제도거든요. 특허 심판은 특허법은 대법원 심판원은 물론 행정 사법기관이 아닌데 1심의 기능을 사법본의 기능을 특허청에다가 이관을 해놨어요. 특허 심판원이 있어서 1심, 2심, 3심을 통해서 다투어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거절 결정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확정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등록이 될 수 있는 이런 절차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했죠. 특허 독립, 내외국인 평등의 원칙이 우선권 제도가 뭐냐면 디자인은 6개월 이내인데 선출원주의가 작동하는데 외국 사람이 대한민국에 빨리 출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가령 미국 사람이 영어로 명세서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그거 한국에 출원하면 국어로 해야 돼. 시간이 걸리죠. 거리도 멀고. 그러니까 이거 선출원주의가 늦어질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최선 발명자 보호를 위해서 일국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대한민국에 출원을 하면서 일국에 동일한 발명이 있다는 것을 우선권을 주장을 하면 그 출원 시점을 일국 출원일로 이렇게 줍니다. 이렇게 땡겨줍니다. 출원일을. 그러면 어떻게 여기에 제3자가 대한민국에서 원래는 1년 내에 이렇게 출원하면 이 B가 이렇게 돼요. 여기 일국 출원이 A고 요 같은 발명을 대한민국에 출원하는데 요렇게 출원하면 늦잖아요. 시간이. 이 사람이 가령 동일 발명을 한국에 출원하면. 근데 최선 출원은 여기 있죠. 그러니까 요렇게 당겨주는 겁니다. 판단 시점을. 그러면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B보다 빠르니까 등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파리 조약에 의한 우선권 제도입니다. 이게 특허 독립의 원칙이 속지주의인데 특허권을 획득하고자 각각의 국가의 특허 출원에 등록받을 권리. 그러니까 세계 특허는 없어요. 근데 이제 속지주의의 원칙, 특허 독립의 원칙이 수정이죠. 보완제도 수정이 아니고 특허 독립의 원칙. 각각의 나라에 등록받아야 되는데 선출원주의가 적용을 되니까 이걸 특허 독립의 원칙을 보호하면서도 그다음에 이 문제점을 수정하는 게 파리 조약의 조약 우선권 제도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해외 출원 방법은 그냥 각 나라에 출원하는 방법이 있고 PCT 출원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요거는 먼저 출원하고 일정 기간 좀 연장된 후에 해외 출원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기간 연장의 효과가 있다. 이게 1년이라는 시간이 금방 가거든요. 1년이라는 시간이. 근데 요거는 이제 1년 이내에 우리나라에서 나갈 때 보통 유리한 외국도 마찬가지예요. 각국 언어로 각국 특허청에 출원하면 1년 이내에 요거는 언어가 한국 언어여야 되는데 이거는 아니에요. 그 각국의 외국 언어로 해가지고 해당 특허청에 출원하고 그러면 이게 이제 뭐 2년 6개월, 30개월로 늘어납니다. 그러면 기간적으로 이렇게 이득을 보는 이런 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 변리사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방법이 두 개가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심사 단계에서 거절류 통지하면 대응하는 방법인데 이거 혼자 하기 진짜 힘듭니다. 이거 거의 못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 변리사하고 협의를 하시든지 해야 되고 문제는 이게 이제 아까 보정이라는 걸 할 수 있는데 이게 최초 출원 명세서 내에서 되기 때문에 수정이 안 돼요. 새로운 걸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개인이 출원했다가 그 의견 제출 통지가 나오니까 거절료 통지를 하니까 와가지고 어떻게 되는데 처음 명세서를 잘못 써놓으니까 이게 거의 개인이 그냥 출원한 거는 보정을 못 해가지고 거절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거는 연습 삼아 그냥 경험 삼아 해보는 거는 추천드립니다. 뭐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말했듯이 특허는 변리사에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 번쯤 뭐 경험해 보는 것도 나쁘진 않다. 그래서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 다음에 이제 우수 아이디어 발명 성공 사례인데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발명이 결코 뭐 어렵지 않고 그 다음에 그 상업적 성공 그러니까 돈이 되는 특허는 복잡하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아이디어가 간단합니다. 그런 게 이제 시장에 나와서 돈을 벌 수 있는 거야. 그 개인이 만들 수 있는 거는 간단해야 될 거잖아요. 뭐 여러분들이 뭐 스마트폰을 만드시겠어요, 혼자? 그런 거 아니잖아요. 물론 뭐 그런 천재도 있지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제가 이제 업을 하면서 누구나 이제 만들 수 있고 돈이 된 그 우수 아이디어 발명 성공 사례를 하나하나 설명 좀 드릴게요.
여기 이제 반디라이트 볼펜인데 볼펜 앞에다가 여기 뒤에다가 이제 그 동전형 요거 있죠. 전지를 넣고 요 앞에다가 볼펜 심 앞에 여기다가 불빛이 나는 형광물질을 발라가지고 전구를 만들어 놓고 여기 전선으로 연결했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똑딱이로 온오프 버튼이 있으니까. 그럼 이렇게 하면 밤에 어두운 데서도 불빛이 나와가지고 글을 잘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볼펜, 이 계량 발명이죠. 볼펜에다가 이제 조명 기구가 달린 볼펜이 반디라이트 볼펜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CR실업의 김동완 사장이 야간에 경찰관이 목과 어깨에 전등을 끼워 어렵게 필기하는 것을 보고 볼펜 끝부분에 형광물질을 이용 밤에도 불을 밝혀 쓸 수 있는 반디라이트 볼펜을 개발했어요. 이거 뭐 엄청나게 돈 벌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반디라이트 볼펜 만드는 게 어렵나요? 기존 볼펜에다가 뒤에다가 그 동전형 전지 놓고 그 온오프 버튼 놓고 앞에다가 전구 그다음에 형광물질만 발라놓으면 되는 건데요. 이런 게 이제 반디라이트 볼펜이 우수 아이디어 성공사고 굽어지는 빨대 요것도 그냥 일자형 빨대에다가 여기다 번데기형 주름 구조 있죠. 요거 담배 아닙니다. 빨대입니다. 빨대.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각도가 이렇게 딱 꺾이는 거죠. 이렇게 일자형 빨대가 아니고 여기 음료수를 먹으려면 컵에 이렇게 담겨야 되잖아요. 이렇게 이래야 물이 이렇게 음료가 있어야 이 당겨야 먹잖아요. 근데 이게 누운 상태나 이런 상태에서 먹거나 자세가 좀 흐트러지면 사람이 먹기가 어렵잖아요. 고기를 숙인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이렇게 빨대가 꺾어지면 편하죠. 먹기가 얼마나 많이 팔겠습니까? 빨대 상부 가장자리 근처 일부가 굽어지도록 주유름을 채용한 구조입니다. 개발 배경은 병원에 입원한 아이에게 일자로 된 빨대로 음료수를 주던 일본 주부가 그 불편함을 깨닫고 개발했다고 합니다. 이게 전 세계에 팔린 굽어지는 빨대 개수는 상상할 수 없죠. 그래서 수치적으로 1원씩 로열티를 받았더라도 1조개 팔렸으면 1초죠, 1초. 이런 것들이 뭐 돈이 되는 특허가 아니겠느냐. 누구나 만들 수 있고. 콜럼버스의 달걀 알아요? 콜럼버스가 달걀의 끝을 깨트려가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에이 그거 누가 못해. 콜럼버스가 그러잖아요. 내가 이걸 깨트려서 달걀을 수직으로 세우기 전에 어느 누가 이걸 했냐고. 그러니까 발명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만들어 본 거 쉬운 것 같은데 만들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게 발명이에요. 굽어지는 빨대도 그렇죠. 번데기형 구조 이런 것들. 자연에서 보면 뭐 거미나 이런 것들이 뭐 잘 이렇게 올라가는 게 그 발바닥이라고 하나요? 거기에 보면 미세 돌기대 이런 게 많거든요. 그런 걸 이용해서 마찰력이 있는 장갑 이런 것들 많이 개발하고 그렇게 합니다. 굽어지는 빨대 괜찮죠? 자, 필 그립입니다. 요거는 이렇게 연필을 초등학생들은 연필 이게 손에 아직까지도 그 뭐라 해야 되나 이게 잡는 이런 균형 감각이나 힘이 없기 때문에 연필이 막 돌잖아요 손에서. 그러니까 연필이 글자가 삐뚤빼뚤하잖아요. 요 더웨이사는 기존의 필기구 자체를 쥐고 쓰는 필기 보조기구와 달리 초중고생들이 연필을 올바르게 쥐는 습관을 들이도록 쥐는 자세를 직접 교정해주는 필 구조를 개발했습니다. 여기다가 연필을 딱 끼우고 딱 쥐면 이렇게 하면 엄지, 중지, 검지가 딱 이렇게 딱 고정이 되는 구조로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빼면 이게 또 안 될 텐데 편하긴 하죠. 이거 대한민국 특허 대상 동상 수상작입니다. 어때요? 여러분들한테 지우개를 요렇게 주고 콜럼버스의 달걀처럼 요거 깎아서 만들어 보라면 여러분들 요렇게 만들어낼 수 있겠죠? 아닙니까?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이거 뭐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대한민국 특허 대상 동상수상자이고 돈 많이 벌었겠죠. 이거는 상업적으로 성공하는데 발명이 결코 거창하거나 비싸서는 안 돼요. 싸야 됩니다. 그래야 구조도 간단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이죠. 참 제가 보기에 이런 것들은 오히려 애들 손 감각을 퇴보시킬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이 계속 쓰면 아무튼 편리하죠. 이렇게 쓰면 딱 고정이 되니까 쓰기가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애들은 뭐 이게 계속 이렇게 이거 없이 계속 써봐야 손의 감각이 올 것 같은데 아무튼 뭐 편리성은 인정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에디슨 젓가락인데 그 이게 뭐 찹스틱이 동양 문화니까 뭐 한국하고 일본하고 중국하고 몇몇 나라만 쓰죠. 뭐 손으로 먹는 국가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젓가락이란 자체가 손으로 이 엄지중지 검지로 이 두 젓가락을 딱 고정을 해가지고 먹어야 되는데 애들은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애들은 젓가락질이 굉장히 서툽니다. 그래서 이렇게 엄지, 중지, 검지를 채용하는 요렇게가 구멍에다가 손을 넣을 수 있는 손가락을 끼우고 윗부분이 놀면 안 되니까 여기 고정을 딱 시키는데 여기 뭐 이제 캐릭터 뽀로로 이런 거 넣으면 애들 좋아하죠. 이게 상품성이 있는 걸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에디슨 젓가락. 그럼 여기 딱 위에가 고정이 되기 때문에 손으로 쥐면 이게 벌려졌다가 오므리다가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오므리다가 할 수 있는. 젓가락질 필요하죠. 이것도 뭐 애들한테 젓가락질을 빨리 시키려면 이렇게 안 하고 직접 손으로 계속 하는 연습을 하는 게 맞는데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래서 머리가 좋다는 말이 있어요. 손재주가 좋고 손끝의 감각이 발달하면 뇌도 발달한다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손에 있던 뭐 젓가락으로 콩을 집어서 그거 하는 민족이 거의 없죠. 뭐 서양은 포크 나이프 쓰니까 젓가락 안 쓰니까 뭐 방송이나 이런 데서 보면 한국 음식 젓가락으로 먹는 뭐 외국인들 중에 상당히 어려워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어른들도 이렇게 씁니다. 외국인용 에디슨 젓가락도 있더라고요. 젓가락. 이거 굉장히 잘 만든 것 같아요. 이것도 보면은 젓가락 상단부가 연결되어 있고 엄지, 검지, 중지를 넣을 수 있는 고리 구조를 채용한 뭐 2사세형 젓가락 특히 많이 쓰죠. 젓가락질을 잘 못하는 초등학생 조카를 위해 이모가 만든 것으로 2002년 12월 대한민국 특허기술대전에서 동상을 수상했습니다. 이게 지금 뭐 엄청나게 팔렸죠. 2003년 5월부터 10월까지 100만 개 판매. IMP 박병훈 대표가 개발, 직원 총 8명인 벤처기업. 8, 9월에 걸쳐 유아용품 회사인 미국 LFC사에 30만 달러, 일본 KJC에 뭐 35만 달러, 대만 35만 달러. 근데 이게 미국에도 팔렸네, 이게. 미국에도 뭐 동양 분들도 많고 하니까 그렇겠죠. 근데 이게 다 중요한 건 특허가 20년간 보호가 되잖아요. 20년 후에는 소멸됩니다, 권리가. 그렇게 이제 하면 이제 지나고 나면 막 만들어 파는데 20년 동안 왜 이렇게 주냐면 발명을 기술을 공개한 대가로 일정 기간 독점 배타적 효력을 누려서 재산적으로 이익을 창출했으면 만인의 재산으로 풀어줌으로 해서 그 기술을 바탕으로 여러 사람이 그걸 만들다 보면 또 불편함이 있으니까 새로 거기다가 이제 개량 발명이나 이런 걸 만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가지고 이렇게 특허법에서는 20년, 그렇죠. 실용실한 10년, 디자인 20년. 근데 상표는 10년 단위로 갱신한다. 이 상표는 뭐냐면 어느 날 갑자기 펩시하고 코카콜라하고 펩시가 거의 9대1 뭐 8대2 정도 시장 점유율일 거예요. 저는 먹어보면 뭐 물론 뭐 미국 펩시하고 다른지 모르겠지만은 그 코카콜라는 탁 먹으면 탄산이 팍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맛인데 펩시는 탄산이 별로 없어요. 한국에 맛이 밍밍하고 단맛밖에 안 나고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 코카콜라 선호하는데 가령 이제 그 시장 점유율로 봐도 코카콜라가
많이 팔리잖아요. 근데 10년이 지났다고 해가 코카콜라 상표를 보호하지 않으면 펩시콜라가 펩시 붙여 팔겠습니까? 코카콜라 붙여 팔지. 만약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나는 코카콜라 보틀링 회사에서 만든 코카콜라를 먹고 싶은데 전혀 맛이 다른 펩시콜라에서 만든 코카콜라 먹을 수도 있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상표권자 이익도 중요하지만 실제 상표가 부착돼서 판매되는 시장에서의 수요자들의 이익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적 이익, 상표권자 이익과 수요자들의 이익, 공적 이익을 조화하기 위해서, 조화롭게 그거 하기 위해서 보호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좀 롤렉스, 뭐 그다음에 뭐 루이비통, 샤넬, 구찌 이런 것들 계속 보호되잖아요. 버버리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계속 보호가 받아야만 시장에 나왔을 때 출처의 오인 운동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출처라는 건 상품 판매자, 상표권자, A라는 상표권자가 있으면 B라는 사람이 A라는 상표권자로 오인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상표는 20년간, 10년 단위로 갱신을 해가지고 계속 보호를 받습니다. 근데 특허나 실용신안 디자인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설명한 거에 보면 여러분들이 가령 이제 외국인인 경우라도 여기 보면 우수 아이디어 사례들 보듯이 굉장히 간단한 발명들은 직접 할 수 있거든요. 이런 발명들을 했을 때 어떻게 보호를 받나요? 너무 간단한 발명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모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애써 개발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모방을 하면 발명자가 개발을 하려 하겠어요? 안 하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재빨리 특허 출원을 통해서 독점 배타적 효력을 확보를 하고 독점 배타적 효력을 통해서 제3자에게 뭐 로열티를 받거나 아니면 양도상속이 된다 했으니까 돈을 주고 팔거나 아니면은 침해를 하면 침해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계속 침해를 하면 형사상 고소를 통해서 침해죄를 뭐 구성하거나 아니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 가지고 손해배상을 받는 방법 이런 것들을 강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외국인이라고 하는 경우에 뭐 불법 체류나 이런 경우에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그런 경우에도 특허 출원을 할 수 있는 걸로 아는데 외국인 등록증만 있으면 거기에 인적 정보가 정확하게 나올 수 있다. 그 인적 정보가 정확하게 나오면 예전에 말하는 출원인 코드, 지금은 특허 고객 번호 있잖아요. 그거를 발급받을 수 있다. 그걸 발급받아야 서식 작성기 출원서에 출원인의 특허 고객 번호를 입력을 할 수 있으니까. 거기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그 연습해 본 뭐 선행기술 조사를 통해서 뭐 진보성이 있는 발명을 도출해내고 그거를 이제 출원서에 이제 특허 고객 번호 발급받은 거에서 그 인적 정보라든지 그런 것들을 서지적 정보를 작성을 하고 그 뒤에 이제 명세서 있죠. 오늘 특허 등록 요건이라든지 이런 거 본 특허 등록 요건을 갖춘 그 명세서를 첨부문서로 첨부해 가지고 특허를 통해서 아니면은 서식 작성기를 통해 가지고 그걸 이제 특허청에 제출을 하면 제출하면서 돈 내고 그다음에 이제 심사 청구료라든지 내고 출원을 진행하면 일정 기간 내에 심사관이 심사를 한다. 심사를 해서 뭐 등록이 될 수도 있지만 의견 제출 통지가 나왔을 때는 거기에 적절히 의견서 보정서를 대응을 통해서 등록 결정이 난다. 등록 결정이 나면 또 등록료를 납부를 해야 돼요. 뭐 학생들은 85%인가 이렇게 혜택을 받으니까 최초 그 3년치료를 납부를 하기 20년 동안 보호되지만 1, 2, 3년치 분을 납부를 하고 4년부터는 매년 납부를 하면 돼요. 그렇게 최대 20년간 보호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등록을 받아서 대한민국에서 독점 외국인도 재산권인 무형의 재산권인 특허권을 향유를 할 수 있다. 이건 기본적인 거고요. 오늘은 김성윤 교수님을 통해 가지고 이런 그 강의가 와가지고 제가 이제 온라인으로 설명했습니다. 이게 강의가 직접 보고 이렇게 설명을 해야 잘 이해도 되고 뭐 질의도 받고 할 텐데
질의도 받을 수가 없고 그렇네요. 여러분들이 이게 이 강의가 어떻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잘 전달이 되는지. 그러니까 발명의 가장 큰 원동력은 호기심과 불편함에 대한 개선 의지입니다. 그러니까 콜럼버스의 달걀이 우수 발명 사례에서 보듯 발명은 거창한 것이 아니고 남이 생각하지 못한 간단한 아이디어라도 구체적으로 형성하면 발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아까죠. 대박 발명. 아까 상업적 성공한 발명은 결코 비싸서는 안 돼요. 그냥 간단하니까 누구나 만들 수 있고 개인도 만들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또 돈도 더 싸니까 많이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돈이 되는 특허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뭐 원래 마무리는 하게 되면 이제 질문을 받는데 오늘은 질문을 받을 수 없고 지금 한 55분 이상 강의를 진행을 했는데 여러분들한테 얼마나 전달이 잘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거 있다 정도만 한번 알아두시더라도 되게 좀 뭐 이해가 편하실 것 같고 외국인 등록증이 있으면은 특허 출원서 만드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특허 출원서에 특허 고객번호 보여봤는데 문제가 없으니까 잘 활용하시면은 출원서 작성하는데 이상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요 정도로 해가지고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듣는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시오.